가자. 질문해.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 그지? 시간이 없어서. 문제풀이 많이 할 테니까 질문해. 하라고, 질문. 937. 어디예요? 그래, 937. 930. 35? 네. 그거 했잖아. 35번. SN이 그냥 안 쓰고 할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그럼 x에다 얼마를 넣어? x 더하기 n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n을 넣으면 되잖아. 그럼 SN은 뭐냐고? 2n제곱 더하기 12n 그리고 네 번째, 여덟 번째 찾으라고. 원래는 SN으로 일반항 AN도 구할 수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항의 값 하나 구할 때는 예를 들어 A4는 어떻게 하라고? S4에서 S3을 빼도 돼. 그럼 여기다 4 넣고 3 넣고 둘이 빼주면 되니까. 일반항을 찾기 귀찮을 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 SN이 n의 2차고 뒤에 모두 없어. 그러면 얘는 첫째 항도 규칙에 들어가는 등차라고 했잖아. 그리고 첫째 항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네 번째, 여덟 번째니까. 어쨌든 일반항은 바로 해봐.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몇 배? 두 배를 한 게 공차고, 첫째 항 A1은 S1이랑 같으니까 첫째 항이 그럼 14잖아. 여기다 1을 넣어서 14가 되려면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생기겠다고. 네 번째, 여덟 번째는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럼 37번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해? 얘는 AM 뭐야 그러면? 공차 얼마? 2. 그럼 2N? 첫째 항은 얼마야? 첫째 항 마이너스 5. 네. 1도 있다. 그럼 이게 일반항 AN. 네.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자연수 n이 몇 개냐고. 그러면 7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잖아. 네. 그럼 4부터 그러면 23점. 그럼 4부터 23까지 세면 되는 거지? 그럼 앞에 3개 빼주면 되는 거지? 난 4부터 셀 거니까 3까지 3개 빼주면 되잖아. 20개. 맞지? 등비. 해봐. 질문하라고. 42. 43. 42번에 수열 AN이 뭘 만족해? 이런 것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야?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같다. 등비잖아, 그지? 대입하고 나열 안 해봐도? 두 번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이 100이면 그러면 이게 몇 칸? 우리 등차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면 AR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이면 AR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나눌 거라고. 네. 등차는 둘이 뺐고. 네. 그럼 어쨌든 이게 몇 칸? 그러니까 R 제곱이 10배가 된 거잖아. 이렇단 소리지? 공비 루트 10. 홍비 루트 10, 풀마 루트 10. 그때 모든 항이 양수면 루트 10. 그때 첫째 항 지금 어떻게 하라고? 첫째 항, 셋째 항, 다섯 번째 항 어떻게 어디까지? 19번째까지 곱하라고. 그러면 등비중항의 성질도 우린 배웠으니까 첫째 항 이게 몇 개야 그러면? 10개. 첫째 항이랑 19번째를 더하면 뭐랑 같아? 가운데 중항이 누구야? 10번째 제곱이랑 같은 거지. 등비중항. 그럼 세 번째랑 17번째랑 곱해도 마찬가지지. 그럼 이런 게 몇 세트가 생기는 거야? 5개가 생기는 총 10개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5제곱. 그러니까 10번째 항이 얼마? 10승. 이거 구하는 거라고. 네. 괜찮아? 네. 그럼 10번째 항 가봐. 그럼 A10은 그럼 4번째 항에서 10번째까지 6칸 가야 되잖아. 네. 그럼 이거 3번 가면 되는 거지. 네. 얘가 110의 제곱이거든. 네. 얘를 3번을 더 곱할 거야. 그러면 10에 100에다가 공비 6칸 그럼 이거 3번 더 곱하면 되잖아. 100에다가 10을 3번 더 곱해. 얘는 10이 2개 에다가 10이 3개를 더 곱해. 그럼 10에 5승 그걸 다시 몇 제곱 해주라고? 연제곱 그럼 10에 50승 10승. 그래 50승. 등차야 다항식이니까 계산은 쉬운데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등비는 지수잖아. 개념이 별로 없어. 등차랑 거의 다 똑같아. 계산을 더 잘해야지. 알겠냐고. 그다음 94? 아니 그 아래 43? 어? 네. 네. 공비는 첫째 항 공비는 모두 0이 아닌 등비인데 그러면 5번째 항을 15번째 항을 5번째 항으로 나눴어. 그럼 공비 아래 몇 승? 아래 10승. 그 옆에 거는 다 아래 10승이네.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5, 6, 7, 8 땡땡 24까지 5부터 24까지 20개. 그럼 아래 10승을 20번 더한 거잖아. 맞지? 그게 얼마라고? 그러면 아래 10승은 얼마? 3. 굳이 아래 찾을 필요는 없고 구하라고 하는 게 5번째 분의 25번째면 20칸이잖아. 아래 20승. 그럼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맞아? 답은 9. 9. 네. 그 다음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빨리 숙제들을 안 해. 뒤질라고. 했어요. 했어. 질문해. 숙제 안 할 새끼 집에 가서 밥 처먹지 마. 굶어. 밥 먹지 마. 니네 굶어. 잠도 자지 마. 니네 졸면서 앞에서 써. 그 다음 또 빨리. 955. 한 자리 자연수 A, B, C 세수가 등비를 이룬다고? 0.A 땡은 얼마야? 2분의 1. 이 세 개가 이 순서 등비를 이룬다?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는 9분의 A고 얘는 90분의 B고 얘는 위. 900분의 C인 거지. 근데 얘네가 뭘 이룬다고? 등비를 이룬다고. 그럼 가운데 제곱이 이 곱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얼마야? 8,000?
90의 제곱 8100. 얘랑 곱하면 그럼 그냥 분자끼리만 하면 되잖아. b제곱이 ac. 그럼 이건 또 뭔 소리야? b제곱이 abc란 소리는? 아니 b제곱이 ac란 소리는? a, b, c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비를 이룬다는 얘기지. b가 가운데 중앙이라고. 크기 abc는 맞지? 근데 abc는 몇 자리? 한 자리 자연수. 그때 이 세 개가 등비를 이룰 때 그런 가능한 순서상 abc는 모두 몇 종류냐고. 이거 전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공비는 자연수야? 이 세 개가 모두 다 자연수인데 이 등비를 이루는 얘네가 자연수래. 그러면 이 공비도 자연수냐고. 공비도 자연수냐고. 우리 저번에 풀었던 문제는 그 958번 같은 거는 얘네 공비가 자연수라고 줬어. 그럼 공비가 유리수, 분수 같은 건 생각 안 해도 되지. 근데 얘는 세 개가 등비를 이루는데 ABC가 자연수래. 공비에 대한 말은 없거든? 그럼 꼭 반드시 일단 공비도 자연수여야겠냐고. 일단 자연수면 당연히 맞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이 세 개가 자연수면 당연히 공비가 자연수면 이 세 개도 자연수 될 거 아니야. 뭐 제일 쉽게는 1, 2, 4 같은 거. 이제 공비가 2일 수 있으니까. 근데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이 세 개의 자연수, 등비를 이루는 자연수 세 수가 생길 수 있겠냐고. 있어? 있잖아. 대충 뭐 있니? 4, 6, 9.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그래도 얘네들은 한 자리 자연수 맞잖아. 얘도 등비수열 맞잖아. 무슨 말인지 되는 거야? 공비가 자연수면 당연히 모든 항은 자연수가 되는 게 맞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해서 공비도 꼭 반드시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고. 그럼 이게 뭐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100보다 작은 거 그러면 엄청나게 많겠지. 그러니까 그냥 몇 자리로만 해보는 거야? 한 자리 자연수, ABC. 그러면 사실 그냥 뭐 세도 돼. 사실 뭐 이런 건 특이한 거니까. 어쨌든 식으로 풀어봐 그럼. B제곱은 AC를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ABC. 그럼 어쨌든 B는 자연수니까 그거 제곱. 그럼 제곱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럼 일단 뭐 있어? AC는 1은 할 필요 없지? 4. 그러니까 B가 얼마일 때? B가 2일 때. 그 다음에 9. B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16. B가 얼마일 때? 4일 때. 이거 뭐 어디까지 해야 돼? 오면 25. 이건 B가 얼마일 때? 5일 때. 한 번만 더 써봐. 36. 이건 B가 6일 때, 뭐 7일 때, 8일 때. 한 자리면 뭐 9일 때까지도 해볼 만한데. 그지? 일단 세볼게. 얘부터. 가운데가 2고 얘네들의 곱이 4가 되는 거. 1, 2, 4. 이건 되는 거지? 이건. 가운데가 3이고 얘랑 곱해서 얼마가 될 때? 9가 될 때. 곱해서 9가 되는 건 1, 9, 3, 3밖에 없잖아. 그러면 1, 9. 이것도 되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가 4고 얘네들이 곱해서 16인 거. 16? 1, 16은 두 자리니까 안 되고 2, 8은 되네? 얘도 되고. 가운데가 5인데 얘네들의 곱이 25야. 이거 없지? 1, 20은 안 되잖아. 두 자리니까. 그래서 보통 3개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했던 거 가운데가 6인데 얘네들의 곱이 얼마? 36인 거. 3하고 12 뭐 이런 건 안 돼도 한 자리 되는 거 4하고 9. 이때 공비가 2분의 3이라고 그지? 얘는 되겠다고.
그 다음에 더 할 필요 없지. 두 자리 넘어가니까. 오케이? 몇 개? 네 개. 그 다음. 그 다음. 끝났어, 이제? 없어? 진짜 이런, 씨. 빨리 빡치게 하지 말고. 활용할까요? 977이요. 그 앞에 더 없는 거야? 숙제를 뭐 했어요, 있지? 숙제 안 한 새끼 손들어. 넌 했어? 몰랐어요. 앞에 961이요. 여기가 얼마라냐? 1. 그래서 P1, P2, 네. 그러니까 L1이라고 할게. 네. 루트 2분의 1이지. 1대 루트 2니까. 응? 그러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1이지? 1대 루트 2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점점 뭐해져? 커져? 작아져, 그지? 네, 몇 배로 작아져? 루트 2분의 1배로 작아져. 1대 1대 루트 2로, 그지? 그럼 공비가 얼마라고? 루트 2분의 1이라고. 첫째 항은 얼만데? 얘가 첫째 항이야? 그래? P1, P2, P3 땡땡땡 돌아서 P1, P2를 내진 뭐라고 했다고? L1 첫 번째라고 하자고. 그러면 2분의 1의 10승인 선분이 누구니? 그러니까 저 빨강색 길이의 일반항 어떻게 되겠냐고. 공비 얼마라고?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이라고. 1, L1.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하자고. 공비 얼마라고? 그럼 첫째 항이랑 공비가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럼 요 길이 L에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고. 루트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겠지. 네. 원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데?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게 일반항 공식이잖아. 그러면 루트는 또 몇 승이야?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2분의 n승.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 길이가 얼마가 되라고? 2분의 1에 10승이 되라고? 그럼 n이 얼마일 때야?
20일 때. 그러니까 L20 말하는 거지, L20. 근데 L1이 P1, P2잖아. L2는 P2, P3고. 그럼 L20은 뭐냐고. 20, 21이지. 응? 그 다음. 아, 정말. 빨리, 그 다음. 그만 줘라. 그 다음. 그냥 내가 해? 977이요. 정말, 씨.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어? 나 왜 이러고 있냐고.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자괴감 들게. 숙제도 안 해와. 맨날 늦어. 앉아서 졸고 있어. 근데 난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야 돼? 어? 내가 무슨 부처야? (969번) 하나 더 하고. (10판까지를) 더해라. 일단 일반항을 찾아야지. 얘의 일반항은 어떻게 찾는다고? 이게 A1이고 얘가 A2, 얘가 A3. 그럼 AN은 뭐야? 3이 몇 개? N개.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이 일반항이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3이고 이건 3 더하기 30이고 이건 3 더하기 30 더하기 300이고. 그럼 n번째 일반항은 이거 몇 개 더하는 거냐고. n개. 그게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려면 뭐뭐뭐를 알아야 된다고? 초항, 공비, 항의 개수. 그럼 초항 얼마야? 공비는 항의 개수 n개. N개. 그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네. 기억하지? 네. 이건 개념 없어. 계산이 중요하다고. 네. R 빼기 1분의 A R의 n승 빼기 1. 공비, 초항, 항의 개수.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럼 얼마야? 9분의 3이니까 그럼 3분의 1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얘가 뭐라고? 얘가 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몇 번째를 찾으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10번째를 찾는 게 아니라 10번째까지를 다 더하라고. 네. 뭐 하라고?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6, 7, 8, 9까지 넣어서 그걸 다시 다 더하라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합을 2번 계산하는 거지. 일반항도 합이고 그걸 한 번 더 더하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봐.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3분의 1에 10의 1승 빼기 1이랑 3분의 1에 10의 2승 빼기 1. 이렇게 몇 개 더하라고? 10개. 이걸 계산하는 거야 또. 맞지? 그럼 일단 3분의 1로 묶고 그럼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요 어디까지? 10의 10승까지 해주고 요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이렇게 10은 여기서 그냥 뭐 빼버려도 상관없어. 그냥 요거로 다시 한번 얘는 또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초항 10 공비 10 항은 10개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괄호 공비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10 그 앞에 3분의 1 이거 정리하라고. 그러면 뭐 10의 n승 빼기 1로 묶였네. 그지? 응? 야씨 뭐 아무도 안 봐. 뭐 니들이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하여튼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977 이건 뭐 읽어보지도 않는 거지? 아니, 읽어봤어요. 읽으면 큰일 나는 문제지 이런 건. 그지? 그지? 응. 거리가 얼마? 거리는 10km고 처음 어떤 참가자가 처음 4구간 4km까지는 일정하게 속력 얼마로? 8km per hour의 속도로 가고 있대. 근데 이후 1km를 달릴 때는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씩 늘어난다. 그럼 1.1배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총 시간을 구해보래. 그러면 일단 요 4km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요 구간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얼마 걸린 거야? 2분의 1시간. 등속도로. 그럼 그 다음 1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럼 그 다음 1km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래, 늘어나 몇 배가? 1.1배가. 그럼 여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에다가 1.1배 10분의 11을 곱해? 아니지. 이거는 4km 가는데 걸린 시간인 거고. 그 다음 1km 갈 때는 앞에 있던 그 1km 가는데 걸린 시간 그거보다 10%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그럼 이제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요 4km 가는데 2분의 1 시간이 걸렸으면 여기 1km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린 거야? 8분의 1 시간이 걸린 거지. 그 8분의 1 시간의 몇 배? 1.1배. 1.1이라고 할까? 아니, 10분의 11이라고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이거의 1.1배. 이거 얼마까지 해야 되냐? 4km 왔고 5km가 될 때 이게 한 번이지. 6km가 되면 두 번이 되는 거고. 그럼 10km가 되면은 여기 6번이 되면 되겠지. 안 돼? 5일 때가 1승, 6일 때가 2라고, 7일 때가 3이고 4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일 때는 6제곱. 그리고 앞에 2분의 1은 따로 더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뭘로 계산하자고?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얼마야? 1.1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초항은 8분의 1 곱하기 10분의 11. 이게 초항. 괄호치고 공비. 얘는 1.1이라고 할게. 몇 승? 승 빼기 1. 그리고 앞에 2분의 1시간 따로 더해주고. 1.1의 6승은 얼마로 하래? 1.8. 그럼 분모는 얼마? 0.1. 10분의 1이니까 번분수를 올리면 10이지 10. 그럼 이건 이렇게 약분해주고, 그럼 남은 게 8분의 1 곱하기 이건데 얘가 1.8이라고? 그럼 1을 빼면 0.8. 10분의 8. 그리고 얼마? 2분의 1까지. 아, 응? 이거 8분의 12. 응, 11. 맞지? 응.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10분의로 할까요? 10분의 16시간. 5분의 8시간. 뭐 이렇게. 그럼 몇 분이냐? 1시간 36분. 여기다 곱하기 하면 60 하면 되지? 그럼 96분. 그거 알지? 1시간 60분인 거. 네. 알아? 네. 그럼 96분은 1시간. 그래. 그 다음 이제 원리할게. 또 뭐 있을 거 아니야. 네. 원리학계는 안 하기로 했고. 뭐 빨리 또 빡치게 하지 말고 진짜. 아 빨리. 970. 니네가 잘 풀었을 리가 없는데 다. 970. 왜 수업을 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지? 가슴속 깊이에서. 얘도 알아야 돼. SN은 얼마? SEN은? 이거 등차할 때 왜 수직선 그려서 막 했던 거 기억나? 그지? 일정한 개수로 더해서 만든 그 수열도 등차를 이룬다? 더하면 등비도 등비를 이룬다. 얘도 수직선으로 할 수 있다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볼게. 여기 n개까지 더한 게 얼마라고? 30이고 여기 2n개를 더한 게 50이면 그럼 여기 10개를 n개를 더한 건 2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n개 합, 그 다음 n개 합 이렇게 일정한 개수로 묶으면 얘네도 무슨 수열 이룬다고? 등비 수열 이룬다고. 얘가 30이고 얘가 20이면 그럼 공비가 3분의 2란 얘기니까. 그럼 그 다음 n개도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얘 3분의 40 되는 거지. 거기다가 50까지 더해주면 그게 총 합 S3N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90. 일단 답만 맞추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식으로 할 때는 식으로 할 때도 잘 해야 되니까 일단 S2N은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만 잘하고. S2N은 불러. R 빼기 1분의 A 괄호 R에 2n개니까 2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R 빼기 1분의 A 괄호 R에 n승 빼기 1 R에 n승 더하기 1.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치? 네.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X N 그러니까 얘는 50이고 얘가 30이면 얘는 얼마야 그럼? 듣고 있냐? 네. 얘 얼마라고? 50 얘가 50 근데 얘가 30 그럼 얘는 얼마냐고? 3분의 5 그러니까 아래 n승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이 3분의 2가 뭐야? 저기 수직선에서 건너가고 있는 공비라고. 응? 그럼 S3에는 식이 어떻게 돼? R 빼기 1분의 A 괄호 R에 3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 3n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 할 수 있지? R에 n승 빼기 1 R에 2n승 R에 인승 더하기 1 맞죠? 네. x 3승 마이너스 1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맞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럼 여기가 얼마라 그랬다고? 이게 30이고 아래 2n승 n승 1 아래 n승이 3분의 2니까 아래 2n승은? 아래 n승이 3분의 2니까 그럼 아래 2n승은 9분의 4 3분의 2 1 그래서 잘 계산하면 3분의 190이 되겠다고. 근데 계산은 그냥 저게 낫지? 등비도 할 수 있다. 그 앞에 957 새 실근이 등비를 이룬다. 등차를 이루면 세근을 뭐라고 넣어? 보통 그렇게 놨지. 세근의 합 그러면 D도 사라지니까. 근데 등비는 그냥 뭐라고 하자고? A? AR? AR 제곱.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P 되는 거고. 근계수 관계. 그 다음 두 근의 곱들의 합이 이렇게지? 그럼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 세제곱 그건 얘지? 156 그래서 등비 풀 때는 얘네들이 요 세 개 묶어. 뭘로 묶어? 요 세 개 묶어주세요. A제곱 R 다 꺼내지 말고 A, R만 꺼내. 그러니까 A 하나 남기라고. 그럼 얘가 뭐야? A, AR, AR 제곱. 얘가 P라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A 세 개, R 세 개지? 그러면 AR에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세근의 곱. 그건 얼마? 그건 216. 그럼 AR이 얼마? 6. 얘가 6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얼마라고? 6. 그래서 P는 나누면 되는 거지? 응? 산수가 안 돼? 아, 그러니까 가운데 거 얘 묶을 때 A 제곱 R로 다 꺼내지 말고 A 하나 남기라고. 그럼 위아래 바로 그 모양도 생기니까. 지랄하네. 그 다음 마지막에 풀었던 게 979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등비 합 SN은 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다고? A 곱하기 아래 n승 더하기 B 이런 꼴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요 A랑 B랑 더해서 얼마가 되면? 얘랑 더해서 얼마가 되면? 아 빨리 쌍욕하기 전에 0이 되면 그러니까 등차는 아까처럼 n제곱 빼기 6n 하고 뒤에 뭐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첫째 항 규칙에 들어가는 등차 합이라 그랬잖아.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왜 중요한지는 알지? SN에서 Sn-를 뺀 게 AN인데 얘 때문에 n에 1을 대입할 수는 없다고. 이건 2항부터라 그랬잖아.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알고 푸는 거잖아.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이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확인 안 하고 그냥 풀었던 거잖아. 그런 것처럼 등비 수열도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뭘 해보면 안다고? 더해서 0이 되면 첫째 항 규칙에 들어간다고. 여기가 반드시 무슨 꼴일 때? 아래 n 빼기 1도 아니고 n 더하기 1도 아니고 아래 2n도 아니고 아래 n승 꼴일 때. 그럼 그 밑에 있는 이 r이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야? 그 일반항의 공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SN이 2에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이건 첫째 항의 규칙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더하기 1승은 앞으로 하나 내려야지. 그럼 2 곱하기 2의 n승 빼기 2니까 얘랑 더하면 0 맞잖아. 그럼 첫째 항 규칙에 들어가는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이거.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식 보면. 그럼 공비 얼마? 2. 초항은 얼마야? 그럼 n에다 1을 넣어보면 되잖아. 그럼 4 빼기 2니까 초항 2지. 공비도 2고. 그럼 AN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그냥 2의 n승이라고. 이 합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얘라고. SN에서 Sn-1을 안 빼봐도 알 수 있다고. R으라고. 졸지 말라고. 그만 줘라. 오케이? 좀 알으라고 이 새끼들아. 알으라고. 아 좀 알으라고. 설명 다 해줬잖아. 이해가 안 됐어? 그때 다 수업했잖아. 이해됐어? 그럼 좀 기억하라고. 이제 알으라고. 제발 좀 알아. 내가 막 빌어야 돼? 내가 제발 알아달라고 막 빌어? 알아라. 여기 다시 풀어와. 죽여버리기 전에. 진도 나간다. 니네가 해온 게 없으니까 그냥 진도 나가. 이제 수열의 파트 2. 시그마 용법. 여기는 다 합에 대한 얘기야. 우리 종 아니야. 아니라고. 여기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 합. 합에 대한 얘기라고. 합. 그냥 교재를 봐도 맨 처음 합의 기호라고 뭐라고 나와 있다고? 우리 교재 맨 앞에 봐. 너네 교과서를 봐도 그 152쪽에 처음 시작하는 9-1 해놓고 뭐라고 써있냐고. 합의 기호. 합의 기호. 뭐라고? 기호라고. 기호. 저 시그마라 그래. 시그마. 그리스 로마자 S 대문자. 썸 나타내는 수학 기호야.
이건 뭐라고? 기호라고. 이거 자체가 공식이 아니라. 뒤에 가선 시그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식을 유도할 거고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계산할 때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이건 합을 나타내는 그냥 기호라고 기호. 그럼 이 사용법을 알아야지. 그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봐. 처음 쓰면 저것도 잘 못 그려. 시그마 쓰고 여기다가 여기에 어떤 문자를 하나 써줄 거야. 그래서 네모는 그리고 여기 아래랑 위끝 여기다가 각각 숫자를 하나씩 적어줄 거야. 그러면 요 시그마 요 뒷자리 요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 얘들아 여기다 뭘 쓸 거라고? 어떤? 그래 미지수 문자 변수를 쓸 거야. 그 변수는 K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그 시그마 기호 뒤쪽에 여기 항상 누가 오냐면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 네모에 관한 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그마 일단 n이라고 써볼게. 그럼 n은 만약에 뭐 3부터 5까지 라고 읽어. 얘부터 얘까지. 그럼 여기 앞에 뒤에 요 뒤에 누가 온다고? 뭐가 온다고? 뭔가? 요 n에 관한 식이 온다고. 그럼 결국 얘가 뭐란 소리인 거야? 수열이란 얘기인 거지. n에 관한 함수 수열. 그걸 내가 만약에 3n 마이너스 1 이게 만약에 이렇게 썼어. 그럼 이 시그마라는 수학 기호는 뭘 하란 소리냐면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중간에 건너뛰는 거 없이 모든 자연수 전부 다. 그러니까 뭐야? 3부터 어디까지? 5까지 중간에 빼먹는 거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3, 4, 5 그럼 3개가 되겠지. 그 숫자를 요 n에다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3을 대입하면 얼마야? 8.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11. 5를 대입하면 14. 이걸 다 뭐하라는 기호라고? 다 더하라는 수학 기호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3 뭐 이렇게 써지는 거지. 일단 사용법은 알겠어? 안 돼? 되지? 진짜 이것도 못하면 바보지. 그럼 합을 나타내는 기호 시그마 말고 그 전에 배웠던 게 뭐였어? SN이잖아. SN. SN은 뭐였다고? 1항부터 모든 자연수 전체에서 n번째까지의 총합. 저게 SN이지. 그리고 SN은 중요한 게 맞아. 그럼 이제 요 이렇게 규칙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하나의 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규칙을 이루는 그 어떤 것들이 됐든 그 모든 수열의 합은 반드시 다 저렇게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대입하고 나열하면 그만이니까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럼 나열되어 있는 얘를 다시 거꾸로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지. 그럼 거꾸로 어떻게? 시그마.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있는 거야?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다가 n이라는 문자를 같은 문자를 쓸 수는 없지. 그래서 수열에서는 대부분 시그마 요 변수가 k야, k.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보통 그렇게 쓴다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 누가 오는 거라고? 요 시그마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 n번째 이 새끼들을 대표하는 일반항. 그러니까 몇 번째? k번째가 와야지.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ak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야 k에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n까지 대입하고 나열한 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수열의 합 SN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니네 눈에 항상 뭐로 보이라고? 이게 SN으로 보여야 된다고. 할 게 되게 많아.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면 요 시그마 뒤에 오는 요 AK라는 이 새끼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 합을 나타내는 저 수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제가 일반항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합을 나타내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했던 이거. 그럼 8, 11, 14를 더하고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 누구라고? 3n-1 이라고 봐도 사실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봐봐. 보통 우리 수열의 합 그러면 몇 항부터 더하는 거야? 1항부터 쭈르륵 더하는 거잖아. 여기는 SN도 그렇고. 그럼 여기 8, 11, 14의 일반항을 3n 빼기 1로 보면 이 새끼는 몇째 항은 아니야? 이게 지금 첫째 항이 아니잖아. 지금 3부터 5까지 더하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돼야 되니까.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 SN이랑 시그마랑 비교하면 시그마의 장점은 일단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짝수 번째만 좀 더해보려고 그래. A2, A4, 68 저렇게 4개를 이건 S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S? 8? 아니지? 그럼 S2N? S2N은 뭐라고? 짝수 번째 합을 뜻하는 게 아니라 2n 번째까지 모든 애들의 총 합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S로 표현이 안 돼. 아니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어. A2는 뭐야? S2 빼기 S1, A4는 S4 빼기 S3, S6 빼기 S5 그렇게 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S로는 표현이 힘들지. 듣고 있는 거냐? 그럼 얘를 뭐로 표현해보면?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몇 개를 더하고 있어? 4개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4개. 이건 연속하면서 커지는 자연수들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1부터 4까지 4개인데 대신에 1일 땐 2가 되고 2일 땐 4가 되고 3일 땐 6이 되고 4일 땐 8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K는 1부터 4까지라고 쓰고 여길 뭐라고 쓰면 되겠냐고. A에 2K라고 쓰면 되겠지. 짝수 번째 합. 그럼 어쨌든 훨씬 표현이 뭐하다고? 아니 일단 어쨌든 S로는 불가능하고 불편하지만 어쨌든 시그마라는 기호로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는 있다고. 장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 새끼를 수열의 일반항으로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이 합도 S로 표현을 하려면 S 하나로는 표현이 안 돼. S5에서 S2를 뺐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첫 항부터가 아니라 중간항부터 합이든 띄엄띄엄 등섬등섬 나오지만 어쨌든 규칙 있는 이 모든 합들은 간단하게 시그마라는 기호로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아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겠냐고. 그럼 우리는 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결국엔 마지막에 계산을 잘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여기 4번. 시그마 시작하는 요 위치 있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얼마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뭐 3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7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괜찮아. 0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근데 우리는 결국 이런 시그마를 사용하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걸 이용해서 결국엔 뭐 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열들의 합을 다 계산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계산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그마의 계산을 할 때 시그마 K는 3부터도 되고 4부터도 되고 0부터도 돼. 마이너스 1부터도 되고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 계산을 결국 편하게 하려면 표현하는 거야 자유롭지만 결국 계산을 편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로 와서 얘를 내가 무슨 항으로 보면 이 합을 나타내는 일반항으로 보면 이 새끼들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아니라고. 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 3 넣고 4 넣고 오는 거니까. 근데 우린 얘네들을 시그마로 계산하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순서대로?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의 순서로 가야 돼. 그렇게 보면 이 새끼는 일반항이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처음은 시그마 반드시 여기 시작하는 스타트가 얼마가 되게? 1부터 시작하게. 일단 그래야 뭐 한다고? 계산이 뭐 하다고? 편하다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해되지? 결국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어쨌든 이 새끼도 얼마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쨌든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야. 이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어떤 공식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그마를 다루는 계산하는 원칙은 마찬가지로 하나 넣고 대입하고 나열하는 게 목적이야. 언제까지 대입하고 나열한다고? 항상 규칙을 찾을 때까지. 수열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 시그마 기호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보자마자 뭐로 보이라고? 1항부터 n항까지야. 그럼 시그마를 나타냈지만 얘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S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대. 봐봐.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1. 그 다음 2 넣으면 4, 7 이렇게 가겠네,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니?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지? 이런 건 나열 안 해봐도 알 수 있지? 시그마 뒤에 오는 이 새끼가 그 수열의 무슨 항이라고? 일반항. 이 시작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 새끼가 그 합을 나타내는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럼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얘는 등차가 맞잖아. 그럼 앞에 기울기 개수가 3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얘네가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이 되겠지. 수열의 합이니까. 그럼 2분의 3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여기다 2배를 한 게 공차 3이 되게.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서 1이 되려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n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실제로 계산 안 해봐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해주고 이게 2n 제곱 플러스 뭐 5n이래. 그럼 이게 니네 눈에 뭐로 보이라고? 1항부터 n항까지야? 얘가 sn이라고.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뭘 얻을 수 있다고? 그 수열의 일반항. 그 일반항이 누구라고? 이 시그마 앞에 있는 이 새끼가 일반항이라고. 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그럼 무조건 여기는 그럼 AN, AK만 오는 거야? 아니잖아. 여기 또 다른 문자를 포함한 복잡한 식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묶어서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 이 합의 일반항이 요 시그마 앞에 있는 얘라고 시작하는 K가 얼마일 때? 1일 때부터로 보면 이 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안 돼? 다시 해? 돼? 돼요. 시그마 성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아니 이제 Sn-1은 2에 n 빼기 1의 제곱 5의 n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n 대신 n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빼면 뭘 얻는다고? 일반항 an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풀었던 그 모든 문제풀이 다 똑같은데 시그마로 주어져도 우리 눈에 sn으로 보여야겠다고. 이젠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거니까. 그래도 요 시그마 앞에 오는 요 일반항을 찾을 때는 sn에서 sn-를 뺀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거 나열해봐. n에다 1 넣어보면 n에다 1 넣어보면 a1 더하기 b1 그 다음 2 넣어보면 a2 b2 어디까지 더하래? 그러면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거 안 써도 머릿속에 나열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괄호가 있는 결합법칙으로 다 더하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 다 더하는 덧셈이니까 괄호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더해도 돼? A끼리 먼저 쭉 더하고 그 다음 B끼리 쭉 더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 첫 번째 성질은 이렇게 시그마는 뭐 할 수 있다? 분배해 줄 수 있다. 덧셈, 뺄셈까지는. 그러니까 뺄셈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빼기는. 그럼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도 마이너스로 다 묶으면 괄호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1번 덧셈, 뺄셈은 시그마를 뭐 해줄 수 있다고? 분배해 줄 수 있고. 그럼 계산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얘네들의 합을 이렇게 먼저 하나로 뭐 해보면 합치면 뭔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식들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더하든 빼든 하나로 합쳐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 듣고 있니? 그러니까 시그마를 합쳐서 한 번에 하나로 계산을 하려면 그럼 여기 반드시 두 수열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얘는 1부터 10까지인데 얘는 1부터 9까지면 합칠 수 없다고. 그럼 그거 합치는 연습부터 좀 할게. 그럼 그 전에 평행이동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K가 3부터 5까지 만약에 3K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있다 쳐볼까? 7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시작을 뭘로 바꾸고 싶다고? 1로 3이 아니라 시작을 1로. 그러니까 시그마 K는 얼마로? 시작을 1로. 그럼 결국 얼마를 뺀 거야? 2를 뺀 거야. 그럼 아래 끝을 2를 빼면 그래 위 끝도 2를 빼서 3부터 5까지는 1부터 3까지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여기 뒤에 오는 식의 이름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 얼마야? 9? 빼기 7, 그러니까 2? 그러면 이 식에는 K에다 1을 넣었을 때 2가 되는 뭔가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수열도 곧 다른 의미로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동했을 때?
그럼 3K 빼기 7이면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인 거잖아. 네. 그때 내가 여기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거 3개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시작이 얼마로 갔으면 좋겠다고? 1로. 그럼 얘를 왼쪽으로 몇 칸 땡기면 돼? 왼쪽으로 2칸 땡겨준 거잖아. 그래서 3이 어디로 가게? 1로 가게. 4는 2로 가게. 5가 3으로 가게. 그럼 이건 도형, 그러니까 함수, 수열의 평행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쉽게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했으면 시계 입장에선 K 대신에 K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줘야지. 도형의 이동, 이게 fx면 x축 방향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하면 얘는 이름이 fx 마이너스 2야?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옮기면 식은 어떻게 바뀌냐고. x 플러스 2로 바뀌어야지. 알지 다? 알아 몰라? 알아? 여기 뭐가 와야 되겠다고. 3 대신에 3은 k 플러스 2가 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서 얼마? 2 2를 넣어서 5 3을 넣어서 8이 되게. 그래야 얘랑 값이 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빼고 여기서 뺐으면 여기 입장에선 뭐 해줘야 된다고? 더해줘야지. 반대로 더하고 더했으면 그만큼 빼주면 되고. 그건 무슨 이동이니까? 수열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이니까. 그럼 안 까먹을 수 있겠지?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BK. 이걸 계산을 해보래. 난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얘랑 얘랑 합쳐서 한 번에. 따로따로 계산 2번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한 번에. 그럼 합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위아래 끝, 시작과 끝이 같아야지. 근데 얘가 하나가 더 많잖아. 그러면 1부터 9까지로 먼저 바꿔주고 얘를 10까지를 먼저 9까지로 바꿔. 얘랑 똑같아지게. 그러면 더 더했냐 덜 더했냐? 덜 더했지. 난 1부터 10까지 더해야 되는데 1부터 9까지 합으로 표현했으면 뭐가 하나가 안 들어갔어? 11대가 빠졌잖아, 그지? 그럼 11대는 따로 더하면 되니까. 얼마를? 그치, A10을. K가 11대를 따로 더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BK는 이제 얘네 둘이 뭐 할 수 있겠다고? 하나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럼 반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냅두고 뒤에를 시그마 1부터 10까지 BK로 바꿔. 그러니까 얘를 바꾼 거지 이제. 얘를 1부터 9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로 바꿨어. 이러면 더 더했냐 덜 더했냐? 더 더해진 거지. 9까지만 더할 건데 10까지 더했으면 뭐가 더 더해진 거야? 11대가 더 더해진 거잖아. 그럼 그거만큼을 따로 빼줘도 되겠다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러면 그냥 AK, BK 말고 이런 등비수열이 따로따로 있다고 쳐봐. 이건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니까 이걸 1부터 10까지 바꿔주고 1일 때를 빼주고 11일 때를 따로 더하든가. 그건 좀 귀찮긴 하지. 근데 1부터 10까지 2부터 11까지 어쨌든 시작 끝은 다르지만 개수는 같잖아, 그제? 그럼 뒤에 있는 얘, 그러니까 앞에는 시그마 시작이 1이니까 이쁜 거야 냅두고 뒤에 거를 뭐 해주면 되겠어? 저렇게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네, 한 칸. 그러니까 얘만 바꿔보면 어떻게 해?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로 바꿔주면 여긴 3에
k 플러스 1승으로 바꿔주면 되겠다고. 1을 빼고 1을 뺐으면 함수 식의 입장에선 1을 더해주라고. 얘가 fk면 여기엔 fk 플러스 1이 와야 된다고. 아, 이해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되게 당연한 거야.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수열 AN의 무슨 배? 어? 이 앞에 C, 그러니까 실수배. 수열 AN의 상수배 했다고. 그럼 당연히 그 C는 뭐 할 것 같아? 시그마 밖으로 빼요. 뺄 수 있다고 당연히. 그냥 얘도 나열해보면 그냥 말로 하자. 1 넣으면 CA1, 2 대입하면 CA2, CA3, CA4, 마지막에 CAN까지. 그럼 C로 묶어주고 A1부터 AN까지 합이잖아. 그게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니까. 맞지? 네.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는 자유로운 거야, 시그마 연산은. 되게 간단한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땐 중요해. 어?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자유롭다고. 저거는 뭐에 대해서? 덧셈, 뺄셈, 실수배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곱셈은 이거지. 곱의 합, 합들의 곱. 그지? 두 개를 곱한 거에 대한 합이고 합과 합끼리 곱한 거고. 그지? 이건 되겠니? 안 되겠니? 곱은 안 돼. 왜 안 돼? 써보면 알지. 여기다 1로 얼마야 그럼? 대입해봐. A1, B1, A2, B2, AN, BN. 이게 좌변이야, 그지? 우변은 얘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고 D는 B1부터 BN까지 합인 거잖아. 어?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A1은 B1이랑 곱하고 A2는 B2랑 곱하고 AN은 BN이랑 곱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 A1은 이 B1에 BN에 있는 모든 항에 다 분배를 해줘야지. 아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당연히 돼, 안 돼? 될 리가 없지. 안 돼. 곱하기는 안 돼. 어디까지는 된다고?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뒤에 가면 이건 쓰지 말고 K는 1부터 10까지 이제 3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2 이제 뭐 이런 거 계산할 거거든? 뭐라고? 그럼 일단 지금 배운 성질 덧셈 뺄셈에 다 뭐 할 수 있다? 찢어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이 실수배들은 다 뭐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뺄 수 있다고. 그럼 3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K 그 다음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2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듣고 있지? 이거 몇 차? 1차. 얘는 몇 차? 2차. 그리고 3차까지는 공식이 있어.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고. 몇 차까지? 3차까지.
그럼 임의의 모든 다항식 3차까지는 시그마 계산 다 할 수 있단 소리인 거지. 앞에 실수배가 얼마가 됐든 더했든 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시그마는 다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이 크게 보면 딱 세 개밖에 없어. K, K 제곱, K 세제곱. 요 세 개만 공식 유도하고 외우면 된다고. 그거만 하면 어떤 임의의 모든 다항식은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왜 찢어지는지는 알겠냐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K는 1부터 3까지 2의 K상이라고 쓰면 저건 머릿속에서 나열하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나열해보라고 3개밖에 안 되는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개 더하는 거지. 그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니까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2의 n승이라고 써도 둘은 뭐 한 거야? 둘은 같은 거지.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2의 뭐라고 써줘야 돼? i승이라고 써줘야지. 변수는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니까 어떤 변수를 사용하든 그 변수는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대신에 그 변수로 표현된 수열 함수들이 오면 되는 거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보통 뭘 사용한다고? 수열에선? K를 주로 사용한다고. 수열 지금까지는 대부분 N이라고 썼잖아. 근데 시그마에서는 왜 K를 주로 쓰는 거야? 우리가 계산하는 게 1부터 10까지, 20까지, 30까지 그 숫자를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sn으로도 표현하는 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 n을 쓸 거니까 여기다가 n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그마는 보통 k 쓴다고. 근데 나중에 무한급수 가면 다 n으로 쓸 거고.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알겠지? 뭐 성질 많지도 않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책을 봐봐. A 단계 몇 개만 하고 잠깐 쉽게. 괜찮지? 방금 배우고 1005, 1006, 1007, 1008은 안 할게.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근데 그 밑에 건 할 수 있어야지. 합으로 표현해보래. 3, 5, 7, 땡땡땡 어디까지? 2n 더하기 1까지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보래. 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이 누구야? 그냥 얘잖아. 여기다 1 넣은 게 얘고 여기다 2 넣은 게 얘니까. 그럼 이 새끼는 n번째지 그냥.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누가 오면 되겠다고? 이 수열의 일반항? 이 새끼가 욜로 n 대신에 K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고. 이걸 대입하고 나열한 게 얘가 되는 거지. 맞지? 1010번은 됐고 1011번 이건 우리 거야. 이것만 하고 일단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초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일반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제 초항 공비가 같으니까. 그럼 이 새끼 몇 번장이니? 729가 3에 6승이야. 3의 6승. 81 곱하기 9. 3 4개 2개 곱하면 얘라고. 6개. 그럼 불러봐. 뭐라고 쓴다고? 시그마 1부터 6까지니까 뭐 K라고 써도 되고 N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이런 건 여기 밑끝에 숫자니까 그냥 K로 해. K는 1부터 6까지라고 하면 여기 누가 오라고? 이 수열의 일반항
마이너스 3분의 1에 k 생겨오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대입하고 나가면 이렇게 되겠다. 그 아래. 어? 왜? 아니 지금 배운 데까지는 해야지. 두 개 남았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하면 얼마래? 4고 k는 1부터 10까지 bk를 하면 얘는 7일 때 이걸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ak 더하기 3bk를 구하래. 여기가 만약에 11로 바뀌면 어떻게 돼?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1 그러면 이건 못 푸는 거지. 문제가 잘못됐든가. 여기에 준 모든 항의 합은 몇 항까지? 10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내가 좀 전에 했던 시그마 성질은 이걸 뭐 할 수 있다고? 찢을 수 있고 실수배까지는 앞으로 다 빼도 되니까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주고 3도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대입하고 나열해서 유도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 수열 AN이 어떤 새끼인지 BN은 어떤 수열인지 몰라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합만 계산하면 되니까 합은 줬으니까. 얘가 얼마라고? 얘가 7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사실 요거를 계산할 때 굳이 이렇게 그럼 쓸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는 안 쓸 거고. 그냥 4, 7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그 아래 거는 그냥 AK 자리에 4 넣고 BK 자리에 7 넣고 시그마 다 떼버려도 상관없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건 계산 되게 쉬운 거지. 합을 준 상태에서 성질로 뭐 계산만 해라. 그럼 마지막으로 자꾸 빡치냐? 자꾸 빡쳐? 자꾸 늘려서? 문제는 하나만 써서 해볼게. 써야 돼요. 응. 그냥 하나의 예제. 사실 되게 쉬운 예제인데. 시그마를 처음 배우면 뭐 이제 처음 하는 아니 처음이 아니구나. 예전에 했었지. 아, 처음이야? 시그마 처음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상하게 생겼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거 처음 배우니까. 근데 어쨌든 조금 또 시간 지나고 시그마 여러 가지 공식들도 유도해보면 결국 시그마 계산은 다 공식으로 풀 거거든. 계산하는 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하고 풀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원래 시그마 원칙은 공식이 아니라 시그마 자체가 기호라고, 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칙은 시그마는 뭐 하는 게 맞다고? 합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1부터 49까지 1부터 50까지 다 뭐 해보는 게 맞다고? 대입하고 나열하는 게 맞다고. 이건 공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이잖아. AK 플러스는 뭔지 내가 모르니까. 듣고 있는 거야? 나열하라고. 언제까지? 그래 해봐. K에다 얼마를 넣어? 그럼 A1. 그 다음에 얼마를 넣어? K의 모든 K 자리에 2를 넣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A2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3A3 어디까지 하라고? 50까지. 그럼 그 하나 앞에가 49 50A 50 그럼 얘가 지금 50이라고? 이해되지? 그럼 얘는 1 넣으면 얼만데? 1 A 2 넣으면 2 A 3 그러니까 하나가 첨자랑 앞에 개수랑 차이가 하나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 A 2니까 그럼 어디다 맞춰 써봐? 여기다 A 2 그 다음 2 넣으면 2 A 3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마지막에 49까지. 그럼 앞에 K가 49고 A 아래 첨자가 50번째가 되는 거네. 맞지? 이게 46이라고. 그럼 둘이 뭐 하면 되겠어? 빼면 A1 얘는 뭐야? A2 다 개수가 1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A50까지. 그럼 A1부터 A50까지 더하라고 나타내는 수학 기호가 지금 얘잖아. 구하라고 하는. 얘는 그 답이 얼마야? 4. 그냥 둘이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렵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해보고 나오라면 다 풀린다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